여러분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마이크 실트 감독 김강현 선수 오랜만에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서 경기 초반에 분위기는 좋았죠. 아니 그런데 4회 2실점했다고 투구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왜 마이크 실트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김강현 선수를 조기 강판시켰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김입니다. 열흘 가까이 긴 휴식 기간을 가졌던 김강현 선수가 8월 첫 선발 등판 경기를 마쳤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죠. 그런데 말이죠, 4회 때부터 상황이 조금 어려워졌고, 이 하위 타선을 상대로 실점을 좀 내주고, 그래도 4회 때 대량 실점 없이 비기닝 허용은 없었습니다. 마운드에서 내려왔는데 4회 말 공격 때 기회가 오자 실트 감독이 또 곧장 대타 카드를 쓰면서 김강현 선수의 하루는 조금 이렇게 일찍 아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카페터 선수가 대타로 타석에 들어서서 2루타 쳐주고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오게 되면서 오늘 카드를 쓰는 오늘 경기를 가져올 수가 있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실트 감독의 결정은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좋은 타이밍에 투수 교체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야구는 프로의 스포츠는 결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올 시즌 내내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만 단순히 이랬던 것이 아니라 시즌 초반에도 중반에도 계속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현 선수의 타순이 돌아왔었을 때 대타 쓰는 장면, 5회 전에 말이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 올 시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승표를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레이스에서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와일드카드 경기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7경기 차이였고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한 경기 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실트 감독의 입장이고요. 트레이드 마감일을 앞둔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는 올 시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 마치 약간 단기전을 치르는 듯한 느낌으로 때론 이런 방식으로 실트 감독이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왜 실트 감독이 김강현 선수를 조기 강판 자주 시키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김강현 선수의 기록을 들여다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김강현 선수가 상대팀 타선을 첫 번째 상대했었을 때 피안타율이 말이죠, 1할 9푼 7입니다. 2할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기록이죠. 그리고 POPS가 561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거의 언히터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이죠,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의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자,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김강현 선수를 상대했었을 때 상대팀 타자들의 타율이 2할 9푼 7이고요. POPS가 무려 829거든요. 첫 번째 상대와 두 번째 상대, 김강현 선수가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걸 평균 자책점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는요, 타순이 처음 돌 때 평균 자책점이 1.32입니다. 확실히 경기 초반에는 밀어붙이고 김강현 선수의 공이 통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1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두 번째 김강현 선수를 상대했을 때 평균 자책점이 무려 5.46으로 올라갑니다. 한두 점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플러스 4점 아니겠습니까? 1.32에서 5.46. 자, 여러분들 실트 감독이 왜 이렇게 김강현 선수를 경기 중반에 들어가면서 믿지 못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올 시즌 김강현 선수가 총 35실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2점이 상대팀 타선을 두 번째 상대했었을 때 내준 실점들이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쌓였다 보니 말이죠, 실트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 경기 한 경기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김강현 선수를 좀 믿지 못하고 경기 중반에 김강현 선수를 내리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현 선수의 기본적인 기록들을 보면은요, 아주 좋아요. 평균 자책점도 오늘 경기 포함해서 3점대 초반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피안타율을 보면은요, 2할 3푼 1리, POPS가 665. 이 두 기록 같은 경우에는 류현진 선수보다 오히려 더 좋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실트 감독이 김강현 선수를 일찍 내리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신인급 선수, 경험이 많지 않은 선발 투수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실트 감독이 경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금 디테일한 기록들을 보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고요. 감독의 입장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나오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또 김강현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겪으면서
풀어가면서 이겨내는 방법도 찾아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경기 중반에 4회 때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물론 뭐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김강현 선수에게도 좀 이런 기회, 이런 과정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또 감독의 입장에서는 팀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힐트 감독의 이러한 경기 운영 방식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을 치르면서 김강현 선수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타순이 처음 돌 때는 언히터블입니다. 하지만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나서 두 번째 상대할 때는 기록이 여러분들 말해주지 않습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진 김강현 투수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김강현 선수가 확실히 풀어낸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김강현 선수가 6회, 7회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또 실트 감독의 신뢰도 얻게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강현 선수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도 상당히 아쉬웠거든요. 이 실점만 하고 감독이 왜 이렇게 경기 초반에 내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김강현 선수가 잘 풀어가면서 더 이상 실트 감독이 김강현 선수를 4회, 5회 뭐 이렇게 경기 중반에 내리는 이유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김강현 선수의 피칭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초반에는 정말 좋았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역대급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마감일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유니폼을 갈아입고 메가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들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말이죠, 김강현 선수는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현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김강현 선수가 트레이드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던 걸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김강현 선수 왜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얼 킴입니다. 뭐 메이저리그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트레이드 마감일 정말 정신없는 하루죠.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드디어 트레이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바로 직전까지 크리스 브라이언트 선수의 트레이드까지 발표가 됐는데 정말 정신없는 하루여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리고 김강현 선수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남게 됐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일 한 보름 전서부터 미국 현지에서 김강현 선수가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원하는 팀들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재밌는 게 점점 트레이드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부터는 김강현 선수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강현 선수가 인기가 없었나? 그거는 여러분들 절대 아니죠. 자, 컨텐더 팀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김강현 선수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고요. 지금 우승에 포스트 시즌에 도전하는 팀들의 입장에서는 김강현 선수는 매력적인 카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강팀들을 상대로 성적이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큰 부상도 없고 그리고 자완투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몸값도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뭐 장기 계약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말이죠. 상당히 많은 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춘 선수인데 하지만 김강현 선수는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김강현 선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전혀 나쁜 거 아닙니다.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시즌 중에 갑자기 뭐 이사하고 팀을 바꾸고 환경적으로 조금 힘든 게 또 여러분들 또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외적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계속 남아서 던지는 거 절대 여러분들 나쁜 거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시즌을 후반기를 치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김강현 선수를 놔주지 않았을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올 시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선수들을 판 게 아니라 타 팀에서 선수들을 사왔거든요. 물론 뭐 셔서 선수 같은 선수를 데려온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존 레스터 선수 영입했고 J.A. 합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 두 선수 다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선발 로테이션 뎁스 보강 차원에서 이 베테랑 선수들을
선수를 데리고 왔고요. 뭐 아주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카드널스는 올 시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를 판 게 아니라 선수를 사온 팀이 바로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 카드널스의 이 성적 순위를 확인해 보면요, 51승 51패, 정확히 승률 5할이고요. 그리고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페넌트 레이스에서 9경기 반 차이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기 차이가 조금 크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반면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는 정확히 7경기 반 차이거든요. 또한 뭐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카드널스 프런트가 내린 결론은 포기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카드널스와 성적이 비슷한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팀 해체 수준으로 검증된 선수들을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 때 타팀으로 다 보냈는데, 카드널스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후반기 때 카드널스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구단의 결정과 방향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으로 김강현 선수를 데리고 있겠다, 카드널스가 내부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지 않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올 시즌 끝나면은 김강현 선수 FA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김강현을 데리고 있겠다, 이 뜻은 말이죠, KK 김강현은 우리 선수이고 올 시즌 끝나면은, 물론 뭐 FA 협상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카드널스 구단이 김강현 선수를 장기적으로 데리고 있겠다, 이러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가 돼도 뭐 김강현 선수에게 크게 나쁠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뭐 일단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팀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김강현의 인기가 없다, 김강현을 원하는 구단이 없다, 뭐 이게 아니라 김강현 선수와 장기적으로 함께 하고 싶어하는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 구단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를 타팀에 내주지 않고, 물론 FA 시장에서 김강현 선수가 이번 오프 시즌에 타팀과 계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김강현 선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널스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솔직히 이번 FA 시장에서 김강현 선수를 잡을 생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세인트루이스 카드널스 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트레이드 했겠죠. 하지만 잡을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재계약 의사가 강하다 보니 김강현은 우리 선수이다, 이런 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급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시장이었고요. 한때 김강현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카드널스는 김강현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공격적으로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올 시즌 후반기 마무리를 김강현 선수는 카드널스의 유니폼을 입고 안정적으로 후반기를 치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김강현 선수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카드널스에 계속 남게 됐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상상 중계, 대한민국 대 미국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